그 수술비가 7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었거든요.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사는 65세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몇 달 전 그녀는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입원실 비용에다 수술 후 처치비, 약값까지 붙자 순식간에 8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손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청구 누락, 그리고 기한 만료. 그녀는 수술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서야 보험 청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일부는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 있었고 나머지도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8만 원만 환급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북 익산의 72세 윤명호 씨,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 청구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 저희는 자료만 드립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윤 씨는 병원에서 준 서류만 들고 보험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말은 진단명이 누락됐고 수술 기록지도 빠져 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실손보험을 청구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이 있어도 청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몰라서.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30%가 청구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구하지 않아 소멸된 보험금만 연간 수천억 원대. 건강검진, 내시경, 간단한 통원 진료도 실손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병원도 보험사도 상담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보험금이 나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남는 장사니까요. 제가 40년간 병원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보다 더 안타까웠던 건 수술 후에 받았어야 할 실손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은 경우였습니다. 누구도 그분들께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이제 83세가 된 김경덕 병원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리즈 중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험 청구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실제 경험 기반의 콘텐츠입니다. 이런 영상은 처음이에요. 병원에서도 보험 설계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주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댓글들이 12편에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편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 병보다 억울한 일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실제 청구 방법과 핵심 포인트, 그리고 청구 누락 없이 전액 환급받은 사례들을 순서대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는 만큼 받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위내시경도 받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병원비가 32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실손보험이 있다는데 이거 혹시 청구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받았던 건 1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대해 명확히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구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청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40년 넘게 근무하며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환자들은 수술보다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데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사례 1. 치과의사의 어머니 280만 원을 날리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중반의 치과의사 박모 씨는 어머니의 수술비 청구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치질 수술을 받게 됐는데 3박 4일 입원하시고 수술비랑 병원비까지 총 4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진단서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지도 않고 저희가 요청도 안 했고 결국 청구 기한도 놓쳐버렸죠. 결과는 약 280만 원 청구 불가. 치과 의사인 아들이 있었음에도 어머니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 내시경 받고도 아무것도 못 받은 할머니. 경기도 이천에 사는 71세 김모 할머니는 위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까지 하셨죠. 그래도 실손보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험 청구는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보험설계사에게 물었지만 진단서 없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이미 날짜도 지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녀는 약 50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는요. 실손보험 청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보 부족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정리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 3가지입니다. 진단서 누락. 병원에서 퇴원할 때 챙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대부분 보험 청구는 3년 이내지만 일부는 1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치코드 누락. 간단한 치료라도 행위코드가 빠지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실수는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합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다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병원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병원은 왜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안내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병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 업무가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노인의사로서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내버려 두는 건 의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청구 방법을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진단서, 처치코드, 영수증만 챙기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환자들이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 수백만 원을 잃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노년의 아침 시간에 보시고 있다면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갑에 실손보험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근 3년 이내 병원 치료, 수술, 검사 내역을 떠올려 보세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서울병원에서 6월 7일 받은 치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침 기상 후 단 10분이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에서 들은 명언 한 구절처럼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할 건 건강만이 아니다. 정보도 돈도 자존감도 지켜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인생조언, 인생명언이라며 SNS에 공유하던 이 문장. 실제로 100세 시대 장수, 무병장수를 꿈꾸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챙기는 것 역시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 80대가 되면 누구나 겪습니다. 자신의 치료는 기억해도 그에 대한 청구는 잊어버립니다. 70대에 꼭 알아야 할 것, 바로 이 정보입니다. 좋은 글 모음처럼 메모해두고 오늘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보험사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류가 빠졌다느니 진단명이 다르다느니 결국 포기했어요. 이 말을 하신 분은 올해 74세인 정모 어르신입니다. 처음에는 실손보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한마디로 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단서랑 영수증,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용 서류 부탁드립니다. 단 이 한 문장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전화를 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치료 잘 받았어요. 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에서 끝나죠. 하지만 정확한 단어, 정확한 요청이 있어야 보험 청구는 시작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병명, 치료일, 진료 과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병명이 일반명이 아닌 보험 청구용 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단순 영수증이 아닙니다.
어떤 약이 처방됐고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항목별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자동 발급됩니다. 청구 시 실비 지출 증명용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시 수술 확인서, 병리검사 결과지, 영상자료, 폭사본 등. 그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1. 진단서는 꼭 돈 주고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대부분 유료입니다. 보통 1만 원, 2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약국 영수증도 포함되나요?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영수증도 첨부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병원 진료와 연계된 처방이어야 합니다. Q3. 동네 병원도 되나요? 네. 실손보험은 1차 의원급 병원, 동네 병원, 한의원까지 대부분 적용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미용 목적은 제외됩니다. 병원에 이렇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위내시경 검사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영수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병원 접수 창구 직원은 바로 준비해 줍니다. 이게 노인의사로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인생 조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 3가지 경로는요. 1. 보험사 앱으로 사진 촬영 후 제출. 요즘은 보험사 앱에서 서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내에 보상금 입금됩니다. 2.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로드. 스캐너가 있으신 분은 이 방식도 유용합니다. PC로 서류 첨부 후 청구 진행. 3. 우편 발송 또는 대면 접수. 고령자나 서류 제출이 어려운 분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주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할 땐 이렇게 말하세요. 서울병원에서 7월 7일에 치료받았고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노년의 삶, 챙겨야 할 건 건강만이 아닙니다.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보험금 확인하기입니다. 70대가 되면 다 이렇습니다. 검사는 자주 받지만 청구는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80대가 되면 누구나 겪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걸 잊거나 치료명조차 정확히 기억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50대, 60대 중년기에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친구의 오디오북? 유튜브 영상? 자녀가 공유해준 글? 의학 박사이자 노년 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이 정보야말로 진짜 노후 사연 속에서 살아남은 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받은 치료를 적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식 챙기기 전에 내 건강을 위해 쓴 돈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병원비 내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이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무병장수, 80세 이후에 안정된 삶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좋은 글 모음처럼 스크랩 해두셔도 좋습니다. 노후 대비, 장수 설계,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청구 누락 없이 수천만 원까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내 부모님과 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진짜로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세상에나. 이 돈을 그냥 날릴 뻔했네. 77세 김모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4년 가까이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소염제, 물리치료, 침치료까지 꼬박꼬박 병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손보험 청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큰 병도 아니고 그냥 아프니까 다닌 거지. 보험 청구는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나 하는 거 아닌가? 이 오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통원 치료도 보험 청구가 됩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 침 맞은 것도 파스 처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을 알고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사례 1. 4년치 치료비 287만 원 돌려받은 할머니.
김모 할머니는 딸의 권유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셨죠. 혹시 제가 치료받은 내역 최근 34년치 다 뽑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처음에 이걸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손보험 청구하려고요. 다 받으려고요. 그 당당함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을 챙기셨고 딸과 함께 보험사 앱으로 서류를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결과는 7일 만에 총 287만 원 입금. 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 돈으로 올겨울엔 따뜻한 내복이랑 전기 매트도 새로 사고 김치 냉장고도 하나 사야겠네. 사례 2. 단 한 번의 수술로 780만 원 받은 60대 남성. 이번엔 67세의 박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배꼽 탈장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와 입원비로 총 9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는 실손보험 외에 진단비 특약, 수술비 특약도 함께 가입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 후 그는 실손보험만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진단비나 수술비 보장 내용은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아들이 보험증권을 꺼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진단비 200만 원, 수술비 300만 원도 있대요. 병명이랑 수술 코드 잘 적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그는 병원에 요청해 수술 기록지와 수술 확인서를 함께 받았고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총 환급 금액 780만 원. 박 씨는 말합니다. 진짜 몰라서 못 받을 뻔했어요. 내가 60대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이거였네요. 숨은 보험금 어디서 더 찾을 수 있나? 통원치료 1건당 13만 원. 내시경, 조직검사 1,040만 원.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특약 10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약국 약제비,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 모든 항목이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가입 당시 설명만 들었을 뿐 잊고 살거나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직접 청구와 대행 청구 뭐가 좋을까? 요즘은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접 청구,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사용, 수수료 없음, 정확하고 빠름, 노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투자하면 가능. 대행 청구, 대행 수수료 발생 5에서 10%, 개인정보 제공 필요,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제가 노년의사로서 권하는 건 60대에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직접 보험금 청구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내 환자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술비보다 보험금 못 받은 거예요.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의사의 일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50대 중반부터 건강검진 자주 받는 분, 60대 이후 위대장 내시경, 수술, 조직검사 받으신 분, 70대 이상 통원치료, 약 처방 자주 받는 분,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청구는 해본 적 없는 분,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궁금한 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노후 사연 속에서 피어난 생생한 인생 조언입니다. 좋은 글 모음처럼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영상 공유하시고 내가 먼저 실손보험 청구 내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병장수, 100세 시대, 나이 들수록 지혜롭게 살기 위해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행복한 노후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